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동성 장에서도 정확하다. 27년 내공의 정확한 시황 분석. 산업별 패러다임과 변곡점 포인트를 족집게처럼 잡아낸다. 양경석 멘토와 함께하는 친절한 기술 분석.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대박 시즌2. 이제 여러분의 금요일을 새롭게 책임질 양경석 멘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27년 정도의 제가 경력을 갖고 있는데요. 정말 증권시장에 입문을 해서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면서 그 풍부한 내공을 쌓아왔는데 이 내공을 이제 본방을 사수하시는 분들, 특별히 금요일 대박플러스 시즌2에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수익에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알차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을 한번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 주에 괴로운 분들이 좀 많으셨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갑자기 시장이 급락장세로 변했기 때문에 어제까지 소위 커러블데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이하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오늘은 그래도 약간 이제 하락이 멈추고 약간의 반등, 그래서 한 5포인트 정도 코스피 지수가 약간 반등을 해서 특별히 오늘 움직임을 보니까 연기금이 강력한 매수, 약 한 1,000억이 넘는 매수를 보이면서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좀 했고요. 시장 별로 보면은 금융주 중에서 특별히 대형 보험사 위주로 강한 반등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실적이 수반이 되는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LG그룹주들이 좀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반등세를 주도하는 현상을 나타냈고, 기아자동차도 반등을 좀 했죠. 이렇게 몇 가지들이 반등 장세를 형성을 하면서 주가가 1920포인트 위로 살짝 올라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지금 현재 글로벌 마켓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혼란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 장세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고 그러실 겁니다. 근데 저와 함께 하시면 이러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오늘 분명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종합지수 분석을 통해서 종합지수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지금부터 굉장히 내가 유리한 방법을 택하게 될까 하는 부분들을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자 정리는 이 정도로 마감해 보고요. 양경석 멘토와 함께하는 친절한 기술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기법은 친절한 기술 분석. 앞으로 이제 이 친절한 기술 분석은 매주 금요일마다 시리즈로 제가 아주 중요한 기술적 분석에서 굉장히 집약될 수 있는 부분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수익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구도로 갈 수 있도록 엄선을 해서 기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볼린저 밴드는 제가 27년의 내공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석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볼린저 밴드를 제대로 활용을 하면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내가 무기로 활용을 하면 지수의 예측뿐만 아니라 방향성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 종목별로 어디에서 사고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기법으로 작년에도 제가 선정한 종목이 200% 이상의 수익을 3개월 이내에 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기법입니다. 자, 이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일단 볼린저 밴드가 뭐냐?
이것은 가격의 변동띠를 갖다가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비탄력적인 가격 변동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탄력적인 가격 변동띠는 뭘 의미하냐면 보통 엔벨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엔벨럽은 뭐냐면 봉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인데 주가를 보니까 어떤 일정한 수준에서 올라갈 때 이 정도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이만큼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봉투를 하나 형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중심선을 중심으로 위와 아래를 형성을 하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주가가 평균적인 상태에서 위와 아래로 왕복을 하는 건데 주식이 그렇게 그대로 있지는 않죠. 주식이 추세를 형성을 하면서 쭉 이렇게 올라가거나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또는 안 좋은 상황이 되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우하향으로 빠질 수가 있죠. 자, 이럴 때 이렇게 이 비탄력적인 엔벨럽을 보완을 해서 이 추세가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주가가 위아래를 형성하면서 가느냐. 그 다음에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위아래를 형성하면서 가느냐. 이걸 제대로 알면 변동폭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향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활용하는 방법들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완으로 만들어진 이 기법은 이동평균 이용이 가장 중심적이 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보통 이제 20일 이동평균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주가가 변동성을 어떻게 보이느냐. 떨어질 때도 또 어떤 식으로 변동성을 보이냐. 이게 클 수도 있고요. 굉장히. 그 다음에 여기 아주 좁을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아주 움직임이 없을 경우도 있고요. 움직임이 아주 커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변동성을 잡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이 볼린저 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률 구간의 변동성 분석이 아주 탁월한데 확률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확률적으로 이것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그 확률이 신뢰가 좀 많이 가겠죠. 그러면 내가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얘가 이만큼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팔면 되겠죠. 그죠? 주가가 쭉 많이 빠져서 이제는 더 이상 하락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없다라고 판단할 때는 사면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확률 구간을 선정을 해줍니다. 이것이 굉장한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볼린저 밴드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자, 넘어가 볼까요? 계산을 한번 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뭐 복잡하게 써 있는데 뭔 얘기냐 하면 추세 중심선 21선을 보통 사용합니다. 단기 이동평균 21선을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21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승수 곱하기 표준편차 해가지고 볼린저 밴드 수치를 나타내는니다. 지금은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은 각 증권사의 HTS 프로그램을 보면 이 볼린저 밴드를 입력을 시키면 그냥 바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자, 추세 중심선 20일 이동 평균을 축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승수라 그랬는데 자, 추세 중심선은 제가 단기 이동 평균을 지금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20일 이동 평균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승수는 통상 2를 사용하는데 이 2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시그마가 확률 분포에 있어가지고 확률적으로 그 안에 있게 될 확률이 47.75%다. 자, 이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승수라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두 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그마를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확률 구간이 어떻게 되면 95%의 확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사용을 했을 때 주가가 그 안에 있게 될 확률이 95%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한 확률입니다. 거의 퍼펙트하다고 보는 거죠. 뭐 이걸 승수를 3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97%까지 이렇게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근데 별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모양만 불편해지기 때문에 주로 이 시그마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한선은 뭐냐? 어퍼밴드 추세 중심선에서 자, 이렇게 제가 추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상향하는 20일 이동평균이 있는데 여긴데 추세 중심선에서 플러스 이 시그마를 하니까 이 정도가 되더라. 요게 이제 상한선이 되겠고요. 아래쪽으로 하한선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주가가 빠질 때도 마찬가지다. 빠질 때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질 때도 위에 아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그마로 선정을 해준다. 그러면 주가가 그 안에 있게 될 확률이 95%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제 95%라는 확률 구간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겁니다. 자,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 자, 종합지수에도 적용을 하고요. 각 종목에도 적용을 하고요. 못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에도 적용을 하고요. 분봉에도 적용을 하고요. 주봉에도 적용을 하고요. 월봉에도 적용을 합니다.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도 적용을 하고, 예, 중국 증시에도 적용을 하고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7년 동안 이 분석 기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의 틀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양경석 멘토님은 어떻게 주가가 고봉 정도 되는 것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저점 정도 되는 것을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 방향을 잡아내고 진입 시점과 내가 빠져나올 시점을 찾는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이 제가 이 볼린저 밴드 분석을 통해서 잡아내는 겁니다. 정말 어떨 때는 저 자신도 느낄 때, 야, 이거 되게 신기하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최근 장세에서도 제가 여지없이 또 이 적중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 자,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 적용을 하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볼린저 밴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변동띠의 폭으로 변동성을 파악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변동띠 폭. 폭입니다. 자, 이 변동띠의 폭 보면은 어떤 거는 변동띠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좁게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아주 좁게, 이렇게 미세하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변동띠가 상한가 하한이.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변동띠의 폭이 좁을 때는 변동폭이 좁다는 것을 의미하죠. 변동성이 약하다. 특별히 선물 옵션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단기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종목별로 이거 봤을 때, 아, 얘가 1,000원 폭으로 딱 움직인다. 위아래 1,000원 폭이다. 그럼 그거 따먹기만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선물 옵션 지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 변동성이 작다 할 때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까? 매도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변동을 죽일 때 유리한 포지션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변동이 이렇게 커질 때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변동이 커질 때 변동의 방향이 어느 쪽인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주 유용한 방법이죠. 자, 이렇게 변동이 커질 때는 포지션을 이동을 하거나 또는 종목별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여기서 내가 이제 매수 쪽으로 갈 것인지, 그 다음에 매도 쪽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본격적인 수익을 추구하게 되고 또는 리스크를 관리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변동폭이 크냐, 변동폭이 좁으냐. 자, 이 변동띠의 폭으로 변동성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좁은 변동띠에서 상하향 이탈 시에서는 추세의 변동이 심해진다. 소위 변동이 극심해진다. 말씀드렸죠? 자, 좁은 띠에서 넓은 띠로 갈 때, 그 다음에 넓은 띠에서 좁은 띠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변동을 축소하는 과정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럴 때 내가 대응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넓은 변동띠에서의 안쪽으로의 진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넓은 상태에서 안쪽으로 진입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변동이 다시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자, 무한히 변동이 커질 수도 없고요. 무한히 작아질 수도 없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됐다가 벌어졌다가 또 작아졌다가,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보면 주가의 움직임과 변동폭이 어느 정도 흐름이 가면서 늘어났다, 줄어났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내가 대응하는 방법만 알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무기를 확실하게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적용 기법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지금 최근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코스피 일봉 지수를 보면 최근에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이 볼린저 밴드 방법으로 최근에 변동들을 잡아낸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종합지수 일봉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종합지수 코스피 일봉의 변동성을 자 분석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HTS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의 HTS를 보시면 여기에 볼린저 밴드 중심선 22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 20은 뭘 의미하냐면 단순 이동평균, 추세 중심선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추세 중심선을 20일 이동평균을 사용을 한다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옆에 점을 찍고 요걸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승수를 2시그마를 주겠다. 그래서 확률 구간을 95%로 가져가겠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를 HTS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증권사에 있는 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추세 중심선을 갖다가 10을 넣으면은 10일 이동평균선을 내가 추세 중심선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요걸 내가 좀 늘려서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4주 정도가 되는데 금요일 날 장이 마감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과거에 풀로 할 때는 일주일이 5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 25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5일을 주로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25일 이동평균 이걸 주로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20일 이동평균을 사용합니다. 이동 추세가 좀 짧아졌죠. 이건 만들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60으로 늘릴 수도 있고요. 주봉에 들어가서 10주를 놓고 싶으면 10주를 놓을 수 있고 마음대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주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20일 이동평균과 이 승수 2 시그마를 줘서 이렇게 봤을 때 이 빨간색 위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여기 보면 여기 주황색으로 쭉 되어 있는 이 선이 추세 중심선이 되겠습니다. 뭐라 그랬죠? 20일 이동평균, 단순 이동평균입니다. 20일 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21선. 자, 21선 이렇게 가고 있고요. 주가를 보시면 21선을 축으로 밑에 쳐졌다 올랐다가 쳐다 하다가 21선을 쭉 벌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일정한 볼린저 밴드를 적용을 해보니까 볼린저 밴드의 상향이 나오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상한선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 그 다음에 파란색 볼린저 밴드의 하한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주가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용하는 방법. 코스피에 여기 보시면 이게 8월 달부터 9월 정도까지 한 2달 정도 기간이 되거든요. 이 2달 기간을 보면은 주가가 230포인트 정도에서 280포인트를 안 넘어가는 이런 현상이 좀 보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보통 좁은 밴드에서 여기가 좁은 밴드였죠. 여기가 좁은 밴드입니다, 지금. 여기가 좁은 밴드인데 이 좁은 밴드에서 변동이 생기죠. 주가가 위에 상단을 딱 치고 나갑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죠, 여기. 예, 딱 치고 나갑니다. 이렇게 됐을 때, 딱 치고 나갈 때, 여기입니다, 여기. 예. 딱 이렇게 상단을 치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동이 커지죠. 아까 말씀드렸죠. 좁은 변동대에서 주가가 상단을 치고 나가면서 변동을 키웁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그쪽 방향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변동이 쭉 확대돼가지고 변동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변동이 좀 줄어들기 시작하죠. 여기 이렇게 변동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얘가 변동이 이제 좀 줄어들겠구나.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더 위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조금 덜해졌다 라고 보고 여기서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적용하는 방법 두 번째 기법에서 매도 시점과 매수 시점, 진입 시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지금은 변동의 폭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8월 달부터 10월 되기 전까지, 여기 10월 되기 전까지 주가가 이렇게 크게 보시면 230포인트에서 280포인트, 50포인트입니다. 약 50포인트면은 종합지수가 2%가 채 안 되는 선을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퍼센트까지 보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폭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변동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유지를 하다가 자, 이제 변동의 폭을 제가 말씀드렸죠. 진폭입니다. 진폭. 진폭이 50포인트의 진폭으로 주가가 움직이듯 그 안에 있다가 이 안에 있을 확률이 몇 프로였습니까? 이 안에 있을 확률이 95%였습니다. 근데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10월 달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물론 제반 이동평균의 모양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면
꼭 볼린저 밴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을 많이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냥 보입니다. 선들이. 아니면 얘가 주가가 21선 위로 올라갔다가 뒤었다가 올라갔다가 뒤었다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21선 아래로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21선 아래로 딱 꺾어져 들어와요. 벌써. 그러면서 21선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21선 기울기가 기울어지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 타임에 볼린저 밴드가 어떻게 됩니까?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 아래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건 확률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쪽으로 방향을 인증해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쭉 하락을 해버린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진폭의 변도가 볼린저 밴드 상에 진폭의 변동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래로 다이빙 해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죠.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는데 칼같이 쭉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1896포인트, 1900포인트가 깨지면서 한번 와장창 곡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이 변동 폭이 굉장히 상단과 하단이 굉장히 컸다가 여기서 이렇게 줄어드는 조짐이 보이죠. 네, 여기 줄어드는 부분이 보일 때 요때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변동을 축소할 때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던 그 주가의 반대 방향으로 변동을 축소하게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서 크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변동을 크게 내놓고 볼린저 밴드가 벌어졌다가 좁힐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죠. 그 다음에 주가가 쭉 하락을 하다가 변동을 키웠다가 변동을 좁힐 때 어떻게 됩니까? 반대 방향으로 반등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큰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상태나 그러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 자, 일봉상 보세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10월 중순에 1900선 아래에서 종합지수가 저점을 딱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오면서 반등을 한번 보세요. 요렇게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이 이렇게 있는데요. 얘가 반등이 탁 나가서 처음에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에 딱 부딪힙니다. 한번.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합지수든 개별 종목이든 어떤 그 주가를 보실 때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딱 했는데 이렇게 변동이 큰 하락 변동에 내려오다가 올라서 위에 변동에 딱 받치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한번 튕겨줍니다. 가던 방향으로. 눌림목, 우리가 소위 말하는 눌림목이라는 얘기 있죠. 그런 방향으로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을 할 때 주가가 이렇게 와서 처음 볼린저 밴드의 상단에 딱 부딪혔을 때는 조심을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갔을 때 그 방향으로 인정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20일 이동평균이 우상향을 딱 그리면서 20일 이동평균에 다면 튕기고 다면 튕기고 다면 튕기고 이런 식으로 짧게 주가가 짧은 추세를 형성을 하면서 반등을 시연을 했습니다. 자, 반등을 시연을 하고 항상 열려 있었죠. 어디까지 열려 있었습니까? 볼린저 밴드의 하단까지 주가가 항상 밀릴 수 있는 부분은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을 확률이 95% 아닙니까? 그죠? 예, 95%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특별히 이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 이틀에 걸쳐가지고선 컬러블데이, 소위 수급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컬러블데이죠. 외국인들이 선물 대량 매도를 하면서 갑자기 주식을 사던 걸 갖다가 한 번에 확 걸면서 그 다음에 또 그 글로벌 마켓에서 또 재료도 또 나오니까 그걸 빌미래가 주가가 꽝 해가지고 이틀 동안에 1990포인트 고점을 찍고 1970포인트에서 그냥 순식간에 1920포인트까지 그냥 내리박기를 두 번을 그냥 박아버렸죠.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약간 열십자 비슷하게 약간의 양봉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모양은 어떤 모양이다? 볼린저 밴드 상의 어떤 모양입니까? 주가가? 네, 변동이 굉장히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변동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변동 구간 요거 이제 이탈 나왔습니다. 이탈. 여기서 이쪽 안쪽으로 다시 진입이 들어올지 더 밀고 내려갈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일단은 뭐다?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된다. 주가가 지금 이틀 동안 많이 빠졌다 그래서 바로 들어간다 이게 아닙니다. 주식은 항상 확인을 하고 돌아서는 게 확인이 되든지 좀 이따 이제 주봉에서 제가 진입 시점을 잡아드릴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확인을 하고 임해야 된다. 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주식이라는 건 여기서 꼭 팔 수가 없어요.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을 보고 아느냐?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또 이제 이러한 부분을 예측을 할 때 왜 여기가 상투일 가능성이 높은가라는 예측을 할 때 다른 방법을 또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저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는데 대박 플러스 이 시간을
본방사수를 하시면 그러한 노하우를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정말 탁월한 그러한 이 목표 예측. 지수가 어느 정도 갈 것이다. 거의 그 확률적으로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기법들을 또 제가 계속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정확하게 여기가 내가 상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가 같은데 조심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여기서 못 팔았어. 여기서 못 팔았는데 얘가 기회를 줍니다. 여기서 기회를 줘요. 여기서. 그죠? 자, 아이고 상투였구나. 아차 싶었는데 얘가 탕 내렸다가 다시 한번 딱 기회를 주죠. 요때 딱 상황을 보니까 다시 나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 딱 판단을 해보면 조심을 좀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점을 딱 찍고 난 다음에, 저점을 여기서 딱 찍었죠. 예, 1896에서 딱 찍었습니다. 저점을 딱 찍고 난 다음에 여기서 여기가 바닥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진입을 할 것이냐? 이거 더 빠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바닥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잡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볼린저 밴드 상에서는 이걸 확인을 딱 합니다. 요렇게 딱 튕겨요, 얘가. 요렇게 딱 튕기고, 아이고 저게 바닥이었구나 해서 여기서 급하게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볼린저 밴드 상단에 딱 튕기고 이렇게 살 기회를 줍니다. 그럼 여기서 매수 들어가면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보실 때는 항상 좀 여유 있게, 내가 급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기술적 분석은 하나의 교통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내가 몰고 가는데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가면 안 되겠죠. 빨간불은 정지하라는 뜻이구나. 정지하면 됩니다.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신나게 가면 됩니다. 이 기술적 분석의 모든 지표들은 신호등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신호등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통 기술적 분석을 분석 방법으로 분석을 해보고 단연간의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그림만 본다 그래서 다 그것을 해석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적용 방법에 아주 중요한, 볼린저 밴드를 적용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린저 밴드의 적용 기법 두 번째, 매도 매수 타이밍을 포착한다. 신기하죠? 예. 근데 저도 신기한데, 이 볼린저 밴드 분석 기법을 통해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어떨 때 매수 시점이냐? 자, 넓은 가격 변동띠. 자, 넘어가 주시고요. 자, 적용 사례 두 번째입니다. 넓은 가격띠에 매수 타이밍에 포착. 넓은 가격 변동띠의 하락 이탈 시에 매도한다. 자,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자, 변동이 이렇게 좁은 볼린저 밴드 구간을 갖고 가다가요, 상단과 하단입니다. 자, 넓은 변동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쫙. 얘는 또 반대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게 폭이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넓어지는데, 주가가 잘 가다가, 아까 본 같은 경우입니다. 가다가 쭉 갔어요. 변동으로 쭉 변동이 계속 되다가 여기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끼어 들어와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동안 잘 상승하던 주가가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신호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팔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가격 변동대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때 이렇게, 요때 매도입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넓은 가격 변동대가 형성이 됐는데, 반대로 자, 이 주가가 막 떨어지다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이탈이 들어옵니다. 요때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동안에 진행되던 변동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선 매수 시점을 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변동을 이용한. 그런데 매도는 주로 바깥쪽에서 안쪽, 상승을 하던 애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진입할 때 매도를 행해주고요. 좁은 가격 사는 거, 주식을 사는 거, 뭐 주식을 공매를 때리지는 않으니까 일반인들이 사는 거는 좁은 가격 변동대에서 상향 이탈 시 이렇게. 그래서 모든 종목을 보실 때 얘가 일정한 1,000원 구간을 움직였었는데, 주로 한 달 동안 뭐 한
위아래 움직여봐야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상단을 이렇게 빵 치고 나가요. 이렇게 빵 치고 나갑니다. 요럴 때 변동이 생기기 초입에 요때 매수 포지션을 취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확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볼린저 밴드만 보면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면 되겠지만 또 거래는 힘이라 그러죠. 얘가 진정으로 지금 상단을 치고 나갔는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나갔는지 이걸 확인하려면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죠. 거래량이라든가 지금 시장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첨가해서 보조지표로 활용을 하면 거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좁은 가격 변동대에서 상향 이탈 시에 매수를 들어간다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선 밖에서 안으로 진입할 때 매도하고 하한선 밖에서 안으로 진입할 때 매수한다.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큰 흐름에서 제가 종합지수 주봉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적용을 시키는데 얼마나 이 부분이 정확한지 특별히 주봉 분석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방송 나갈 때마다 주봉 얘기를 합니다. 일봉은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이다 그러면은 5개짜리입니다. 그러면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5개 확률뿐이 안 됩니다. 근데 주봉이 5개다. 그러면 5일짜리가 5개 25일짜리잖아요. 그죠? 그 20일 1 이동평균에서 20일 이동평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주가가 21선 위에서 자꾸 놀고 있다 그러면 21선 위에서 놀 확률이 계속 20일 동안 있다는 얘기고요. 21선이 깨진다라는 얘기는 20일 아래로 들어가면서 이제 21선 아래에서 놀 확률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동평균을 적용하는 방법은 이동평균을 주가가 5일 이동평균은 불안합니다. 얘가 오늘 상한가를 빵 때렸는데 내일 한가 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 이동평균을 보면 한 주 동안 팍 상한가 쳤다가 한 주 동안 하한가 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죠. 대처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그래서 주로 이동평균을 사용할 때는 좀 주 이동평균, 특히 주봉을 분석을 잘하면 더 심도가 있고요. 특별히 종합지수를 분석을 할 때 주봉 분석을 하면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27년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지수 예측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적어도 확률이 많은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나타나는 방법인데, 자 이제 따끈따끈한 주봉 분석. 볼린저 밴드를 한번 보면 기가 막히게 보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다음 주 장세, 다다음 주 장세, 연초 장세까지 내가 종합지수에 대해서는 어떤 마인드로 가면 된다 하는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럼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봉 분석에서 이게 주봉인데 중심선을 20으로 해놨죠. 자, 21일까요? 20주일까요? 예, 다 아십니다. 주봉이니까. 예, 20주 이동평균입니다. 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선이 20주 이동평균선이 되겠습니다. 20주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20주라는 것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 그 위에 움직일 때는 탄탄하다. 그 밑으로 들어갈 때는 힘이 없다. 라는 것이 일봉에서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봉을 보면 추세대도 있습니다. 추세대. 주봉 추세가 저 밑에서 보면 추세를 이렇게 쫙 보면 이번에 그 올해 주가가 2080포인트까지 갔다가 주가가 빠질 때의 모양을 보면요. 최근의 모양입니다. 최근의 모양인데 자, 2093포인트까지 갈 때 2093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여기. 예. 여기 7월 28일 날 2093.08포인트를 코스피 지수가 딱 찍고 자, 주봉을 보세요. 이 주봉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의 움직임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볼린저 밴드의 변동이 컸다가 근데 그 커지는 변동 폭이 어느 정도 룰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커지냐 하는 게 나옵니다. 폭이. 진폭이 나와요. 진폭이. 그러면 얘가 커질 때 이만큼까지 커지고 그죠? 좁아질 때 요만큼까지 좁아지고 요게 코스피 주봉의 변동입니다. 그러면 이 변동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얼마입니까? 이게 1750이니까 여기가 1750포인트.
최저가 175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 그러면 약 한 300포인트 되나요? 1750, 2050, 300포인트죠. 300포인트. 300포인트. 가장 클 때 어느 정도까지 나온다? 300포인트까지 나온다. 와, 이거 하나만 가져도요. 주가가 아주 험악하게 될 때 어느 정도까지 각오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좁은 변동일 경우에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100포인트 정도 나오죠. 그죠? 이렇게 100포인트 정도 이렇게. 1950에서 2050. 좁을 때 한 100포인트. 그러면 종합지수가 크게 움직일 때 아주 큰 악재가 나와서 와장창 무너지거나 아주 큰 호재가 나와서 확 올라가거나 할 때 그 변동의 폭은 지금 몇 년 동안 300포인트를 넘지 않더라. 그 다음에 좁을 때 100포인트 이내로 또 줄어들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변동이 커지냐 적어지냐 이 부분을 예측할 수가 있고요. 자, 변동이 큰 구간, 변동이 좁은 구간에서 이탈이 나왔다가 바로 위에까지 치고 나오죠. 그 다음에 변동이 약간 커졌다가 변동이 좁아졌다. 자, 보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변동이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변동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를 보면 재밌는 것이 항상 커지면 축소시키고 넓어지면 좁아지고 좁아지면 넓어지고 이것을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구간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보세요. 여기 쪽에서 지금은 변동이 큰 상태로 지금 가고 있죠. 그죠? 큰 상태로 가고 있죠. 자,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이 제법 큰 변동을 가지고 있는 구간에 있다. 확률 구간. 주봉상의 확률 구간으로 주가가 보통 여기 왔을 때 뭐 한 1800 이 정도 되겠죠. 1880 정도에서 2100포인트 이내에 있을 확률이 몇 프로라고요? 95%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움직일 때 뭐 증권사에서 예를 들면 자산운용사에서 종합지수 예측을 보통 한 달 동안 조금씩 상단과 하단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가 있죠. 예, 이러한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 주봉상의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가 쭉 위로 가다가 볼린저 밴드의 상한에서 안쪽으로 진입이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매도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 보세요. 주 이동평균을 깨고 내려와서 주가가 못 움직이다가 이번에 딱 부딪힌 가격 1990포인트 지난 주말 이번 주 초에 1990포인트가 20주 이동평균 딱 걸리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한 방에 이번 주에 음봉으로 얻어맞고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어느 정도 확인하려고 지금 그러는 중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걸 보면 사후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아, 그러면 사후적으로 보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그죠? 그런데 이때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팁을 한 가지 더 드리면 주 이동평균 중에 주가가 이게 여기서 그 상단에서 하단으로 들어올 때 한 주 만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변동을 가질 때는 항상 거기서 어떤 사인을 보입니다. 근데 바깥쪽에서 안쪽 진입인 것 같은데 매도 타이밍일 것 같은데 문제는 주가가 잘 안 빠지죠. 여기서. 그래서 이 안 빠지는 기간이 몇 달이 걸리냐면 한 달이 걸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한 달 반이 걸렸습니다. 이 2080, 2090 여기서 2060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달이 걸린 겁니다. 그냥 한 달 동안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이 줍니다. 안 줄 것 같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주식은. 그래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것도. 여기서 나 내버려 두고 주가가 막 바로 올라갔나? 이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살 기회 줍니다. 언제? 어디서? 1900포인트 부근에서. 자, 말씀드렸죠? 이게 주봉입니다. 빠질 때도 엄청난 기간을 거쳐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안쪽 진입이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그 다시 방향을 반대서 변동을 줄이는 구간이 나오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 보통 이렇게 봤을 때
주봉이 이렇게 쳐지면 1900포인트 부근에서 올라오면 1950포인트 정도에서 또 다시 이제 매물을 좀 받을 거고 또 뭐 빠지면 1880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측을 해보면 하단을 제가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주봉 모양으로 봐서는 한없이 빠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치고 내려가서 아주 굉장히 큰 악재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변동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20주 이동평균의 이격이라든가 전체 구도로 봤을 때 이것을 하단을 치고 내려가는 이탈이 그렇게 만만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1900포인트가 만약에 하락을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단기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예단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나오나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좀 유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을 급하게 하는 어떤 종합지수로 봤을 때 종합지수에 관련된 어떤 부분 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도 개별 종목으로는 또 막 바짝바짝 움직여요.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실적이 좀 괜찮아진다든가 뭐 이런 종목들은 또 계속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종목들을 약간 내가 릴렉스하게 급하지 않게 매수 들어갔다가 잠깐 단기적으로 그냥 중장기 보유보다는 이런 과정에서는 중장기 보유보다는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 그리고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너무 겁낼 필요는 또 없다. 왜?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또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1900선을 좀 테스트하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대신에 저점을 어떤 형태로 형성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조금 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인데 하단 정도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거의 이제 하단을 확인하는 과정. 이것이 뭐 한 5주가 될 수도 있고 한 두어 달이 될 수도 있고 8주가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 제가 봤을 때 2달 이상을 잘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면 보통 1월, 2월 사이에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볼린저 밴드를 보니까 신기한 것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볼린저 밴드 기법을 활용을 해서 그러면 종목에 활용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종목에. 네.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제 제가 분석을 해서 오늘 원고를 준비하면서 딱 했는데 정확히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좀 올랐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네, 한국전력을 가지고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전력을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일단 주봉을 보면요, 주봉이 추세적으로 굉장히 견조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 노란색으로 된 게 20주 이동평균이거든요. 20주 이동평균선인데 20주 이동평균에서 굉장히 강력한 형성을 하고 있죠.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추세적인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평균에서 벌어진 정도가 이걸 이격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가 다시 이격을 좁히는데 20주 이동평균까지 또 좁혀봅니다. 주식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안 빠지고 있죠. 그죠? 예. 그건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기가 좀 괜찮다. 그 일봉 볼린저 밴드를 제가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자, 일봉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뭐 다 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1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밑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6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렇게 주제 중심된 게 20일 이동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일 이동평균, 10일 이동평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 제가 표시해드린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적용 방법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좁은 밴드에서 상향 이탈이 나왔습니다. 확인하고 사도 수익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저점에 안 사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치고 나가는 걸 확인을 하고 요 자리에서 땅 들어갔는데 수익이 납니다. 자, 볼린저 밴드가 커졌습니다.
좁히죠. 좁아들었습니다. 좁아들었다가 아래까지 한번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지금은 어떤 국면이다? 20일 이동평균을 중심으로 위아래 반복을 하고 있다. 뭐 거래량에 이런 부분이 큰 특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20일 자리에서는 한번 사볼만 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새 장인 워낙 불투명하니까 이 한국전력은 추세적으로 일단 상승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 최근에 보니까 수급적으로 보니까 한 그 외국인들이 11월 달부터 한 400만 주 정도 매수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유가가 60불 밑으로 하락을 해가지고 난리가 아니죠. 유가 하락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부지 매각하고 보유 유가증권 매각으로 부채 비율이 좀 줄어든다. 근데 이 추세를 유지한다고 봤을 때 짧은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요 고점과 요 저점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어제 그 46,000원 아래 아주 오늘도 46,000원, 45,700원에 오전에 제가 보니까 참 매력적인 가격에다 한번 단기로 한번 아주 짧은 매매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봤는데 역시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올려놨는데 46,100원 정도, 46,000원 박스에서 46,000원 근처에서 사면은 뭐 괜찮겠다라고 보이고요. 목표가는 48,9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44,900원. 44,900원 20일 이동평균 아래로 쳐질 때 확인하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팔아주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추천주 한국전력까지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봉과 일봉과 분봉과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방향과 변동의 폭,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볼린저 밴드에서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또 보강해서 아주 아름다운 기술적 분석을 친절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에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